속도 면적은 뭐게요? 네, 변이 또는 간거리. 그죠?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 나중속도는 두 번째, 간거리는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물투역학하죠.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여. 자, 저 지나갑니다. 이런 개자식이 우리 의진이도 쓰는데 자, 여기에서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속도 늘어난 건 시간에다가 가속도 곱한 값만큼 속도는 증가해.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면 돼. 이렇게 너네가 내용을 담아야 돼.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것만 더하면 돼. 처음 속도가 0이면 속도 증가량이 나중 속도야. 됐어? 이런 식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넓이는요. 자,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이랬어요.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만약에 등속 운동이면 사각형 넓이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런 모습이야. 이럴 때는 삼각형 넓이밖에 없어. 그럼 얘만 쓰면 돼. 알겠냐? 또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면 돼. 뭐 이런 얘기 했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했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돼. 일정하게 변하면 돼. 그 중에서 빠르기만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뭐 있다 그랬어? 빠르기가 일정하게 빨라져. 방향은 안 바뀌어. 뭐 있어? 자유낙하 운동이랑 연직상반 운동.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낙하 운동 중에서도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거야. 맞니? 자유낙하 운동은요.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데 처음 속도가 0인 곳에서부터 출발해도 되고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출발해도 무방. 됐어? 자, 그랬을 때 너네 가속도 얘기해봐. 가속도는 질량분의 뭘로 구하니? A는 M분의 F. 근데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면 얘는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이 얼마게요? mg죠. 맞아요? 자, 그거를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중력 가속도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질량이 1kg라도 중력 가속도만큼 떨어지고 질량이 10kg의 아이도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아이들은 질량이랑 상관없이 가속도는 항상 중력 가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지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는 중학교 때는 9.8, 고등학교 때는 얼마로 봐? 10으로 봐. 자, 10이라는 중력 가속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얘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10씩. 뭐 해지겠니? 네, 자유낙하니까 빨라지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합시다.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어. 납득해? 오케이. 그래프 그래. 시간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합니다. 됐죠? 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맞습니다. 그쵸?
기울기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됐죠? 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는 물체 자유낙하했다라고 하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고 윤우야 책상 밀고 옆으로 튕겨 나와. 이렇게 되죠? 근데 중력 가속도 우리 10으로 보자 그랬으니까 이 물체 1초 지났습니다. 속도 얼마 되게요? 빨리 얘기해. 10.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머리로 움직이세요. 10. 또 1초 지나서 2초 됐어요. 속력 얼마게? 20. 3초 지나면 얼마? 30이겠죠?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하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40이라고 쳐. 떨어진 지 몇 초 지났어? 4초. 그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이 그래프 내가 그렸어요. 이거 질량이 1kg짜리를 그린 거니 10kg짜리 그린 거니? 네, 상관없죠. 됐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이 1kg라도 질량이 10kg라도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이 자유낙하일 때 똑같습니다. 됐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됐죠? 그래서 낙하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보면 얘가 떨어질 때 몇 초 걸리는지도 알 수 있어. 알겠니? 그럼 꼬맹아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 그랬어? 밑에 있는 면적 이동거리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자유낙하한 아이가 그 시간 동안에 낙하거리가 되겠죠. 됐어. 이동거리는 S라고 쓰는데요. 우린 낙하거리는 H라고 쓰는 물리에서의 습관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꼬맹아 빨리 챙겨.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니? 죽여 이씨. 삼각형 넓이야 이 새끼야. 5. 됐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중력만 받고 낙하하면 1초에 무조건 5m 떨어집니다. 됐어? 그러면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20이죠. 그럼 꼬맹아 2초 동안 20을 떨어졌다는 얘기는 1초에 5m 떨어졌고 2초가 되면 20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1초에서 2초 동안 간 거리는 얼마라는 얘기야? 15. 됐어. 네, 1초인 순간에서 2초까지 가는 거리는 15m 더 가네. 그래서 총 20m 낙하하네. 됐지? 자, 이게 3초면 2초에서 3초 동안 더 간 거리. 이거 얼마일까? 25. 네. 그러면 팩터포라고 해준 거예요. 어차피 자유낙하는 1km든 100km든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얘는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아이야. 어떤 물체도 1초 동안 자유낙하를 했다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해서 무조건 5m가. 그 다음은 15m야. 그 다음은 25m야. 패턴 보이니?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니? 1, 3, 5. 그 다음 얼마겠니? 7, 9, 11 이런 식으로 늘어나. 알겠어? 이거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숫자야.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 질량하고는 무관해. 되니?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자유낙하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저 공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단,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고 중력가 속도가 G니까 됐죠? 네. 1번 공식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여기가 다 소거됩니다. 보여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가 속도니까 A를 G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이라고 하는 거 GT입니다. 중력가 속도에 시간을 곱한 만큼이 나중 속도가 돼. 맞습니까? 그러니 낙하한 지 2초 지났어. 2초 지났으면 중력가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2초 지나면 속력이 20이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하겠지? 자, 2번 공식, 3번 공식 바꿔놔봐. 자유낙하 할 때 이 공식 어떻게 바뀌어? 자, 써 빨리 이지. 2번, 3번 공식을 어떻게 자유낙하로 변형시켜봤을까? 한 번만 연습하면 쓸 수 있어요. 이건 새로운 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유진아 책상, 아니 윤호야 책상 더 밀고 나와도 돼. 그 끄트머리, 그러게 왜 끄트머리 앉아? 여기 책상 다 비었는데. 더 나와. 네. 되겠어. 응. 유진 나와.
넌 칠판에다가 2번, 3번. 예쁘게 써. 뭘 아직이야? 여기다 쓰면 되지. 잘 모르겠어. 안 돼. 잘 알아야 돼. 자, 자유낙하로 2번 공식 변형, 3번 공식 변형. 아, 움직이는 속도가 70대 노인네도 아니고 씨. 써봐. 자, 너네는 A4 용지에, 의진이는 칠판에. 틀리면 뒤져. 이항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렇죠. 세 번째 공식이 이거 어디서 사? 네? 세 번째 공식. 이거 네. 공부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와? 아, 영이니까. 아, 개새끼. 여기는 또 별로. 씨. 네. 자, 이렇게요. 대신에 습관적으로 낙하거리는 우리가 h라고 쓴다. 그래서 요거 h 그리고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바꿨으면 의진 여긴 왜 안 바꿔? 이 11호 방태이 같은 새끼야. 아, 그쵸? 그래서 요거요 2g h는 v제곱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살아있는 형태로 쓰자.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어떤 애가요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렸니?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렸게? 라고 하면 높이만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 뭐야?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식이 활용이 돼. 이해돼? 공식을 살아있게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가속도 10이고요. 2분의 낙하거리 20이니까 계산하시면 아, 이 새끼 낙하하는데 2초 걸리는 거구나. 이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가능하지? 또요. 얘는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이래. 그러면 낙하거리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20이라는 거 알려줬지만 몇 초 걸렸는지를 안 알려줬어.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얘라고요. 됐죠? 그러면 낙하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 h는 2g분의 v제곱이에요. 이거 되죠? 됐죠? 또는 얘가 20m 낙하했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얼마니? 이거 물어봐도 돼요. 됐어?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인 나중 속도는 V는 루트 2GH예요. 되잖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살아있는 형태로 쓰시는 게 맞다 이제부터는. 됐죠? 상황에 맞춰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식 활용을 배우는 게 물투예요. 그래서 물리 1에서 배운 물리 1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도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저 공식과 그래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프 형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패턴 이런 패턴 가지고 있고요. 질량하고 무관한 속도 변화를 갖습니다. 맞죠? 네. 그랬을 때 공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됩니다. 됐나?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식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낙하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유낙하 말고요, 꼬맹아. 등가속도 운동 중에 빠르기만 바뀌는 또 다른 운동이 있어요. 똑바로 던져 올려. 뭐라 그러니? 연직선반 운동. 처음에 2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이제 상상해. 얘 똑바로 올라가는데 얘는 자유낙하랑 반대로 속도가 줄죠. 이유가 뭡니까? 얘는 누구의 방향과? 누구의 방향과 누구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뭡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겠죠? 1초당 얼마씩 줄까? 10씩 줍니다. 그러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우리 습관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봐요.
그러면 이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 가속도가 마이너스 G로 잡힌다. 맞아? 이해해? 오케이.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인데 힘 받고 있는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G로 보는 게 맞아. 이해됐죠? 네. 그랬을 때요. 생각해봐. 얘는 1초에 속력이 10씩 준다 그랬는데 20으로 던졌어. 속도가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릴까? 2초. 맞아요. 그래프 그리십시오. 시간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 20으로 던졌어요. 처음 속도 20으로 던졌어. 됐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너네 과거는요. 그래프 가지고 놀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쓸 수 있는 숫자들 써봐. 내가 속도가 2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쓸 수 있는 숫자들이 몇 개가 있어? 여러분들 잡은 개형 이겁니다. 이때 가속도는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인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속도가 0 될 때까지 2초 걸린다 그랬어. 됐죠? 그러면 나 올라간 높이 얼마? 얼마? 올라간 높이 얼마일까요? 40. 너 이씨 개놈의 새끼 저거 이씨 20이요. 수학 선생님 부른다. 이거예요. 얘 20m 올라가면 속도가 0대요. 거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 몇 킬로짜리 그래프야? 1kg야? 100kg야? 똑같아. 상관없죠. 됐죠? 이겁니다. 질량 무관합니다. 그래서 연직상방 운동 그래프 중력만 받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연직상반 운동에서 등가속도 공식 우리 활용해야 돼. 그쵸? 얘는 처음 속도는 있습니다. V0는 있어요. 20이에요. 근데 나중 속도가 0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중 속도에 해당되는 항목이 0보다 지워집니다. 맞죠? 그러니 첫 번째 공식은요. 나중 속도 0이고요. 처음 속도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AT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용기. 요거 필요해요. 됐어? 그래서 이거 보기 좋게 마이너스 GT를 2항에서 써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돼. 이 얘기라서 처음 속도가 20이에요.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얘는 2초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납득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최고점으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간 높이 H니까 저기 있는 S를 H로만 바꿔서 쓰면 돼요. H로 안 쓰고 그냥 S로 써도 무방합니다. 됐죠?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중력이라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붙는다. 그래서 가속도 들어가는 자리에 마쥐 넣는 거 이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얘네들 있습니다. 여기에 가속도만 마쥐로 넣으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저거 잘 보시면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한꺼번에 지우셔도 되니까 이 모습이에요. 네. 하겠지. 보면 너무 당연한 척지만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 처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올라가는 높이도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처음 속도는 루트 2GH의 크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보자. 이거 잘 안 쓴다. 왜요? 자, 아가야 이해해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떨어뜨렸어요. 자,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됐어. 2초 걸렸습니다.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20으로 던져요. 몇 초 동안 올라갑니까? 2초 동안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리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0이죠. 0에서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도 얼마입니까? 2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똑바로 던졌을 때 연직상반 운동은요. 거꾸로 속도가 0인 상태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 운동이랑 같아요.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 사실은 자유낙하 운동으로 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저는 그렇게 풀어요. 외우는 거 귀찮아서. 그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모습으로 생각해도 똑같아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꼬맹아,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은 요거 따로따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저 뭐 할 거냐면요. 바닥에서 물체를 던져요. 20의 속도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온다고 치자. 이걸 한꺼번에 생각해보자. 올라갔다가 그 속력이 될 때까지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거 연직상반,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이걸 붙이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연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붙인 걸 연직운동이라고 해요. 됐어.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올라갔다가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내려오는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요게 여러분들 확장된 개념. 이게 루트죠. 해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안 시간 속도 그래프. 속도. 시간 속력 말고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봐. 속력과 속도가 뭐가 다른지 잘 생각해봐. 본다. 자, 이거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신 거예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던졌기 때문에 처음 속도 20으로 있었어요.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건 속력 그래프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요. 속도와 속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방향을 생각해서 그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물체를 던졌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떨어진답니다. 이때는 운동 방향 반대죠. 무슨 속도를 갖습니까? 마이너스 속도를 갖습니다.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방향이라서 처음에 올라가는 동안은 플러스 방향의 속도를 갖다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 속도를 갖는다.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됐죠? 처음에는요. 물체를 플러스 20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속도는 일정하게 줄어. 그리고 나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가져. 걔 이렇게 그려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방향을 안 보고 빠르게만 본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신 거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는 방향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 그러면서 꼬맹아 생각해봐.
얘 올라갈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받고요.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받습니다. 됐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고 방향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처음에 운동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봤으니까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가속도겠죠.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 어디 있어요? 기울기. 보이니? 마이너스 가속도. 됐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의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얘 처음 속도가 20으로 던졌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 몇 초 걸리니? 말해. 알고 있잖아. 2초. 됐어. 그래서 얘 던지면요 2초 동안 올라가요. 그랬다가 속도가 0이 돼서 다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오니까 또 몇 초 걸립니까? 2초요. 공기 저항 없으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무조건 같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4초여야 되고요. 이때 속력은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어디 나갔습니다.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올라갈 때 이 점을 지날 때 빠르기와 내려올 때 그 같은 높이를 지날 때 빠르기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높이에서 보면 던지는 순간의 속력이 20이면 같은 높이를 돌아올 때 속력도 20입니다. 맞죠? 그래서 꼬맹아 속도가 0인 상태로요. 낙하하고 있어. 1초 지나면 속도가 10 될 거고 1초 더 지나면 속력이 20 되지 않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요런 느낌이야. 네? 되겠어? 요거요. 우리는 그동안 1사분면만 그렸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1사분면만 그렸는데 1사분면과 4사분면을 같이 보는 거 이거 아이들 머리에서 혁신이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투는. 새로운 운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됐죠? 그걸 붙이는 겁니다. 자유낙하와 연직상반을 붙여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됐죠? 이때 면적은 간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요만큼의 면적은 얼마니? 20. 네, 요만큼의 면적은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은 뭡니까? 이거 뭘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입니다. 선생님이 물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면적은 처음에 올라간 높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거꾸로 내려온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죠.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세요. 0초부터 4초까지 꼬매가 평균 속력 구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도 구해. 윤호, 평균 속력 얼마? 그냥 니들 얘기해. 틀려도 되고 맞아도 돼. 얼마? 10. 평균 속도 구하셨어요? 얼마? 어? 뭐라 그랬어 지금? 이거는 어디서 얘기해요? 얼마? 아, 좀 이상한데. 괜찮아. 그 이상한 거 불러. 0. 맞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자, 속력은 방향 없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라고 했으니 방향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부호 띄고 더하라는 뜻이죠. 됐어? 그래서 총 이동거리 40이고 걸린 시간 4초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 10입니다. 정확하게 하신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변이는 방향이 있으니 이거 부호 살려서 더하셔야 됩니다. 됐어? 이게 변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얘 평균 속도는 0입니다 라고 가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 안 이상해 윤우야. 이게 맞는 거야. 되겠어? 너네한테 부족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야. 물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설마 맞을까? 근데 걱정 마. 너네는 너무 못하지만 난 너무 잘 가르쳐.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오면 돼. 됐어? 너네가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틀려도 돼. 처음 배우는 건도 돼. 됐어? 큰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틀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틀린 거를 연습해서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된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물체. 그래서 꼬맹아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니? 등가속도 운동이니? 맞습니다. 왜? 가속도가 변한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등가속도 운동이니라고 물어보면 저거 연지운동 백발백중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닌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운동 방향 바꿨잖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등가속도는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 방향은 뭐가 결정하고요? 힘이 결정하고요. 됐어? 네. 힘의 크기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아무리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도 물체가 운동하는 내내 받고 있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연직상반 운동 등가속도 맞습니다. 됐죠? 근데 꼬맹아 생각해봐. 내가 20으로 던진 거 맞아. 그래서 그 높이로 오는데 걸린 시간이 4초인 거 맞아. 근데 쿵 소리는 6초 후에 들렸어. 내가 던지고 나서 바닥에 쿵 하고 닿는 소리는 6초 후에 들렸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황일까? 얘기해봐. 리오, 어떤 상태야? 6초 후에 쿵 소리가 들렸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얘? 소리가 전달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그 생각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진공이 아니라서 소리가 들렸어. 와 씨,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소리가 6초 후에 들렸다는 건 얘가 바닥에 닿은 게 6초에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의 땅바닥은 어땠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던진 높이가 건물 위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 쿵 소리가 났겠죠? 건물 위에서 던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진공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 창의적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소리가 들렸으니까 진공이 아니겠죠? 그럼 꼬맹아, 이 건물 높이 H가 얼마니? 이거거든요. 자, 이 상황을 저 그래프에다 덧대어서 그려보십시오. 저 그래프에다 덧대어서 그려보십시오. 20으로 던졌어. 근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어. 저 그래프를 덧대어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못 따라가면 쥐자. 뭘 봐야 되는데. 은진아 고개 돌리게 해. 도리도리. 그래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네, 6초 만에 땅에 닿는 그래프 그리라고요. 맞아요. 너네는 나를 믿어. 너를 믿지 말고. 자, 4초까지 여기. 6초까지 더 갔어. 어떻게 가면 돼? 연장. 맞죠? 여기 6초. 그러면 6초니까 여기 속도 얼마? 찍어 빨리. 속도 얼마겠니? 맞아요. 왜?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데. 맞아.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꼬맹아, 저 그래프에서 건물 높이 어디 있어? 저 그래프에서 건물 높이 어디니? 5 찾으면 느려. 오리 걸음 저 복도 끝까지야. 건물 높이 빨리 찾아. 어디 있게? 저 그래프에서. 정원 튀겨나가. 저 그래프에다 표시해. 건물 높이 어디 있는지. 너네 과거 입시는 발표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막 그리시면 돼요. 나가. 표시해. 건물 높이가 저 그래프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 색깔 써도 돼요. 선생님이 요만큼의 건물 높이를 찾고 싶어요. 저 그래프에는 이 건물 높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건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막 표시해. 어떨 것 같아? 너네들은 그래프에다가 표시해. 건물 높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유는 그 숫자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구하십시오. 어디 있어 건물 높이? 맞아요. 구하시라고요. 그치 딸내미.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쳐. 너를 이걸 알게 가르쳤잖아. 이거 붙은데. 좋았어. 이게 건물 높이야. 그죠? 4초부터 6초까지 더간 거리가 바로 건물 높이다. 됐니? 4초부터 6초 동안 낙하한 요 거리가 건물 높이니까 꼬맹아 요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건물 높이죠? 근데 등가 속도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기 더 빨라. 그럼 꼬맹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 얼마니? 30. 그쵸? 마이너스 30. 그죠? 마이너스 30에다가 요거 2초 곱해 얼마? 마이너스 60이죠. 이거 건물 높이 마이너스 60이죠. 됐어요? 네. 마이너스 왜 붙은 거야? 왜 붙은 거야? 변이죠. 자 봐. 우리 맨 처음에 던졌을 때 공이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 플러스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위쪽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얘 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기야. 근데 위쪽 방향은 플러스로 할 건데 얘 변이는요.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도착은 여기야. 그럼 변이 방향은 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건물의 실제 높이는 60m라는 뜻입니다. 됐죠? 기준점보다 아래쪽으로 60m.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 궁금한 거 있어? 이거 연지구도 이 자체도 등가속도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어.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 중에서 꼬맹아 2번 공식 불러줘. S는 불러. 처음 속도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을 저 상태에서 맞춰볼게요. 처음 속도 V0가 얼마냐면 플러스 20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6초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그러면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10. 그렇죠. 멋지다. 마이너스 10. 요거 마이너스 잊지 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니까. 그쵸?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라고 했으니까 6의 제곱은 36. 자, 저거 계산해봐.
10이라고 하는 S값을 구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S는 이동거리 값이니 변이 값이니? 이거 변입니다. 우리가 등가속도에서 외우는 S는 변이 값을 구하는 식이죠. 이동거리를 구하는 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물리 원에서는요. 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S를 이동거리 또는 변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S값은 변이 구하는 식이라서요. 6초 동안 이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요. 얘가 올라간 거리다 내려간 거리를 다 더한 게 아니고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의 최단 거리인 변이밖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S의 실제 정체는 이거였습니다. 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높이 구해. 그럼 선생님은 그래프 그려서 면적 구하겠지만 너네가 만약에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S값이 그 자체가 건물 높이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G로 놓지 않으면 이상한 건물 높이 구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유낙하, 연직 상반, 그리고 연직 운동 이제 그래프를 1사분면, 2사분면 의미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물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체 운동 중에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내가 얘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사실은 원래요. 선생님이 요번 학기에는 물원반을 안 열 생각이고 물투반으로 너네를 받을 생각이었어. 근데 물투부터 해 그러면 아이들이 혹한다 그래서 그럼 물원부터 시작하되 수업 시간에 물투까지 4월달까지 끝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야 옆에 반에 있는 아이들하고 시작점은 다르지만 끝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경쟁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을 단순하게 보면 건물 위에서 아까처럼 똑바로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던집니다. 옆으로 던지는 걸 멋진 말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공을 1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칠게 이 건물 높이 20m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공을 수평으로 던지면 밖에서 보면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이니? 얘가 내가 던진 방향 수평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무슨 운동합니까?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납득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중성광 사진기로 0.1초 간격으로 다다다닥 찍었다고 치자. 그러면 처음에 위치는 여기지만 0.1초 지난 후의 위치 여기고요. 0.1초 지난 후의 위치 여기고요. 0.1초 지난 후의 위치 여기, 0.1초 지나면 위치 여기 옵니다. 됐어? 네. 그래서 공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실제로 물투는요, 비스듬한 방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힘도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힘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했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힘이 F고요. 요 각도가 세타면 얘는 수평 방향의 힘 Fx와 수직 방향의 힘 Fy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형의 얘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야. 이거 피타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요 힘이 F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 불러. 얘 어떻게 구해?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는 게 맞아. 맞지? 요거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 불러. F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면 돼. 이게 피타야, 삼각비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값들은 사실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값으로 찢어놓고 본다. 비스듬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힘도 운동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물선으로 물체를 던지면요. 사실은 이 물체는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수평과 수직의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포물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으로 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바뀌는 운동, 안 바뀌는 운동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니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지를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타점을 찍어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는 위치가 여기 있었다가 0.1초 지나니까 위치가 여기 있고요. 0.1초 지나니까 위치가 여기 있고요. 또 0.1초 지나니까 위치 여기, 또 0.1초 지나니까 위치가 여기. 옆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등간격입니다. 됐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옆으로는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해요. 그러면 너네는 뉴턴의 운동법칙 배웠으니까 얘기해봐. 빠르기가 바뀌지도 않고 방향도 안 바뀌어. 이유가 뭐야? 힘을 안 받아서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던졌다? 던졌을 때 얘가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니 없니? 없죠. 얘는 무슨 힘 받아요? 뭐 받습니까? 중력이라는 아래 방향으로만 힘 받죠. 수평으로 받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옆으로 갈 때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건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평은 무조건 등속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매 순간마다 옆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아이여서 10의 빠르기로 옆으로 맨날 가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바닥에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수평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방향은요? 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은요. 수직 방향으로 타점을 보시면 처음에 위치 여기였고 0.1초 후에 여기고 또 0.1초 후에 여기고 또 0.1초 후에 여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커지죠.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점점 속력이 빨라져. 빨라진다는 얘기는 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힘이요? 그러니까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그 중에서 물체가 아래로 낙하하는데 중력만 받고 낙하네. 무슨 운동?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거든요.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고? 10. 그럼 생각해. 20m 낙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 아까 외울 필요가 있다 그랬어? 2초. 그러면 쟤는요 20m 위에서 던졌으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무조건 몇 초 걸렸을까? 2초 걸렸을 거야. 근데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으로 가고 있다고? 수평으로는 등속. 얼마의 빠르기로? 그러니까요. 이 건물에서부터 몇 미터 멀리 가서 낙하할까요? 낙하한 거리 얼마입니까? 계산. 20. 그렇죠. 수평으로는 10이라는 빠르기로 2초 동안 등속 운동했기 때문에 옆으로 간 거리는 20m 건물 앞에 가서 떨어졌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물선 운동이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두 개 붙여버리면 포물선이야. 되겠냐? 네. 그러면 완벽한 포물선을 그려봐 주세요. 완벽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자, 바닥면에 물체 있어. 얘를 처음부터 비스듬하게 던져서 얘가 아싸 이렇게 떨어지면 완벽한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반쪽만 그린 거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그래서 대칭이 되게끔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최고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맞아. 최고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요. 사실은 왼쪽은요.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이 있을까요? 등속입니다. 이제 됐죠.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합니다.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했을까요? 연직 상반. 그쵸? 그쵸? 올라가니까 연직 상반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직 속도는 얼마일까요? 최고점에서 수직 속도 0입니다. 얘 연직 상반으로 던졌을 때 속도가 점점 줄죠. 속도가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가? 0 될 때까지. 그러니까 수직 속도는 0입니다. 수평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게요. 자, 봐. 나 던진다. 이 새끼 이 방향으로 던질 겁니다. 20의 빠르기로. 근데 요 각도가 30도랍니다. 자,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치죠.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치죠. 수평은 얼마로 던진 것과 같은 결과, 수직은 얼마로 던진 것과 같은 결과.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냐? 삼각비, 사인, 코사인, 중3. 수평 속도, 수직 속도 빨리 구해 보십시오. 물리에서 산수는 사인, 코사인밖에 안 써요. 그래서 미분, 적분 그거 나도 몰라요. 안 씁니다. 대신에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각도가 세타고 뒷면의 길이가 f면 각도와 마주보는 변은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로 가시면 되고요. 각도 옆에 있는 변은 뭡니까? 이건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f 코사인 세타입니다. 각도를 중심으로 보세요. 각도가 마주보는 변은 사인이고요. 각도 옆에 있는 변은 코사인 값으로 계산하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 과정을 물리에서는 죽을 만큼 할 겁니다. 우리는 미적 안 써요. 자, 그러면 얘를 수평과 수직의 속도로 나눴다는 건 이 두 개의 속도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v니까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속도는 v 뭘로 구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 값이 수평 방향 속도고 그 속도를 동서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얘는 20 곱하기 나 하나 물어보자. 코사인 30은 얼마냐? 그렇죠. 됐다. 2분의 루트 3. 됐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수평은 10루트 3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의 빠르기로 이 아이 던졌어. 근데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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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어느 지점이어도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고요.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를 갖고 갑니다.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예외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직 방향 속도 얼마인지도 계산해 볼까요? 수직 방향 속도는 얘입니다. 얘가 수직 방향 속도랑 똑같죠? 얘는 30도라는 각도가 마주 보니까 사인 값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v 사인 30도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v는 20이고 사인 30이 얼마니? 그러니까요. 수직 방향 속도는 10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이라는 빠르기로 던졌다라는 얘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건 별을 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순간 수평으로 10루트 3의 등속으로 던진 거고 수직으로는 연직 상반으로 10의 빠르기로 던졌어 이 뜻이야. 그럼 그냥 봐. 10의 빠르기로 던졌어. 속도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가?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가? 0. 몇 초 걸려? 1초.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동안 수직 방향 속도는 여기는 10이지만 10, 9, 8, 7, 6, 5, 4, 3, 2, 1, 0 여기가 최고 높이에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수직 속도가 0된 순간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 얘는 1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요. 1초 동안만 올라가. 그 다음에 10의 빠르기로 던졌을 때 1초 동안 올라갑니다. 10의 빠르기로 던졌는데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1초 걸렸어요. 몇 미터 올라간다는 얘기야? 하트가 상단 주간이야 이 새끼야. 잘하자. 그럼
그래서 요 최고 높이 몇 미터라고요? 5m 올라갔어요. 입니다. 네. 그럼 꼬맹아 5m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하니? 얘 내려오죠. 5m, 몇 미터 내려와? 5m. 몇 초 걸려? 1초. 그러니까 1초 동안 올라갔다 1초 동안 내려오니까 총 됐어. 채공 시간이 몇 초? 2초야. 그죠? 그러면 2초 동안 요 옆으로 간 거리 이거 구해 빨리. 얼마게? 26.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이니까요. 등속일 때는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채공 시간을 곱하시면 돼요. 자, 수평 속도는 10루트3이고 채공 시간이 2초라고 했으니까 총 옆으로 간 거리가 20루트3m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자. 저 최고점에서의 실제 속도는 얼마? 최고점에서의 속도 얼마니? 최고점에서의 속도 얼마니? 10루트3.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뭘 얘기하니? 던지는 순간의 수평 속도. 맞아요. 던지는 순간의 수평 속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얘기예요.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고요. 최고점에서는 던지는 순간의 수평 속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속도를 알려주면 최고점 그 던지는 순간의 수평 속도를 알려준 거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러면 이쪽은 떨어질 때 무슨 운동하는 줄 아세요? 수평으로는 다시 무슨 운동? 등속. 아래로 무슨 운동? 자유낙하. 임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에도 수평 속도는 그대로 10루트3. 그 다음에 아래로는 자유낙하인데 1초 동안 낙하했어. 수직 속도 얼마? 1초 동안 자유낙하했으니까 수직 속도 얼마 되겠니? 1초 동안 자유낙하하면 속도 얼마? 10.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은요.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3이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10이라는 속도를 가지면서 공이 떨어져요. 그럼 이 공의 실제 속도는요? 이거 두 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됐어? 네, 얼마게요? 네, 20초.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게 같아야 되니까. 20으로 던지면 바닥에 닿을 때도 2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듣고 그려. 여기서부터는 듣고 버려도 돼. 합법적이야. 자, 근데 들어는 봐. 포물선 운동을 할 때요. 포물선 운동을 선생님은 지금 숫자로 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라고 숫자 드린 거고요. 이거를 문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만약에 V의 속도로 던지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다. 맞니? 그리고 그 속도로 등속 운동한다. 수직 방향의 속도는 V 사인 세타가 그 각도로 연직 운동한다. 올라갈 땐 연직 선반, 내려올 땐 자유낙하.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요. 얘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라고 하면 내가 뭐라겠습니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거꾸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이 속도가 될 때까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나중 속도는 자유낙하할 때 뭐였어요? GT. 맞아?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반드시 바닥면에 닿을 때의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만큼이야.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인데 중력과 속도가 10이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0이라면 얘는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1초야 라는 얘기는 무조건 바닥에 닿기 직전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값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네. 바닥에 닿기 직전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맞죠? 그러니 얘는 나중 속도가 V 사인 세타가 될 때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본 거잖아.
그쵸? 그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만큼. 처음에 딱 던지는 순간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만큼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됐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거꾸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 이걸 채공 시간. 맞아? 그러면 이거 2배 하시면 이거죠. 맞지? 자, 듣고 뭐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실제로 채공 시간을 구하라는 건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눠서 2배 하라는 얘기니까 채공 시간은요 G분의 2V 사인 세타로 갑니다. 맞아. 네. 그랬을 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으로 날아간 전체 거리는 수평 속도를 채공 시간으로 곱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수평 속도는 이거라 그랬어요. 그대로 바꿔 보이는 거야. V 코사인 세타고 채공 시간은 얘야. G분의 2V 사인 세타야. 됐죠? 이 부분을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길 거라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가는 게 맞아. 맞아?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옆으로 간 전체 거리는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수학 선생님들한테 여쭤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 배웠니? 1이라고 배운 것처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사인 2세타야. 특수각 집어넣어서 계산해봐. 이거 30 납득돼? 하겠어? 요거 하나 기억하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와 같은 값이라서요. 요걸 좀 간단하게 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가 결국은 수평으로 간 거리를 구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가 수평으로 간 거리를 구하는 식이야. 근데 이 복잡한 걸 내가 너네들한테 왜 알려줘? 머리 엄청 쥐할 텐데. 이거 알려주는 이유가 포물선 운동의 특징을 한 번만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보면 내가 던지는데요. 속력은 똑같아요. 20이라는 빠르기로 던질 건데 한 번은 각도가 30도로 던질 거고 한 번은 60도로 던질 거고 한 번은 90도로 던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던질 거야. 됐죠? 다양한 각도로 던집니다. 속력은 똑같은데 각도만 다르게 던집니다. 그럼 빨리 보세요. 몇 도의 각도로 던졌을 때 얘가 수평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서 작지 않을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를 찾아주세요. 머리 돌려.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갈까? 이 거리가 제일 크면 돼. 근데 속력은 일정하게 할 거야. 빠르게 안 바뀌게 할 거야. 중력과 속도도 지금부터 10일 거야. 그러면 이 값이 크려면 뭐가 크면 돼? 사인 2세타 값이 제일 크면 되지. 자, 사인은 몇 도일 때가 제일 커? 40. 사인은 90도를 만들면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요 세타는 몇 도여야 돼? 40도. 그래서 공을 던질 때요. 요 각도를 45도로 던져야 공은 가장 멀리 나간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45도로 던져야 공이 제일 멀리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이걸 실제로 학교에 있는 강당에서 실험해서 자소서를 씁니다. 각도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너네 요즘에 뭐 있냐면 뭐 테니스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학교에서요. 공을 탕 하고 쏘면 거기서 공이 자동으로 튕겨나가는 뭐 그런 장치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도를 45도,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낙하지죠. 처음에 공이 딱 떨어졌을 때 위치를.
그래서 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45도에서 가장 멀리 나가? 라고 하면 2로는 45도 맞죠? 근데 실제로는 45도는 아닐 겁니다. 왜? 거기는 공기가 있으니까. 그럼 왜 달라? 이게 이제 자소서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론상으로는 45도가 제일 멀리 갑니다. 그래서 농구에서 자유투를 3점 라인에서 던질 때 45도 가까이 던져야 가장 멀리까지 가서 골대까지 갑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그럼 45도가 제일 수평거리가 먼다는 건 이해했어. 근데 각도를 다양하게 했을 때요. 어떤 애들은 낮게 던져서 금방 떨어져. 여기 떨어져. 근데 어떤 애들은 너무 높게 하면 위로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각도가 다른 두 개가 같은 착지 지점을 갖는 각도가 있어. 됐어? 수평거리를 갖게 하는 이 각도는 몇 도와 몇 도? 두 각도의 관계가 뭘까?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뭘까? 적어보면 나와요. 몇 도일 때 값과 몇 도일 때 값이 같을까요? 사인 30도 집어넣어봐. 이거 30도 집어넣어봐. 그러면 사인 60도 되죠. 사인 60이랑 각이 같은 건 사인 얼마? 이거랑 각이 같은 건 사인 어떻게니? 120도죠. 됐어. 너네 뒤진다. 수학선생님한테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30도하고 원래 각도 60도죠. 무슨 말일까? 이거 더하면 몇 도 됩니까? 90도는요. 사인 15도로 던졌을 때와 몇 도로 던졌을 때 75도로 던졌을 때도 나쁜 것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던졌을 때요. 알파 각도와 베타 각의 합이 90도면 낙하 지점이 같습니다. 낙하 지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낙하 지점이 같은 지역의 각도,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 이런 얘기야. 되겠죠? 이게 물투예요. 물투에서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배우는 내용 같이 해줬어요. 그게 힘의 종류와 힘의 합성 분해. 알겠어? 너네는 물원과 물투 같이 하고 있다. 됐죠? 물투의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면 두 개를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물투는 물원의 됐어? 확장 개념이야. 우리는 등속도하고 자연학과를 배웠지만 그걸 붙여버리면 포물선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은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중학교 3학년 때 연습하는 뒷모습이죠. 속도 안 바뀌어. 근데 수직 방향은요, 연직 운동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던져서 속력이 0일 때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수직 방향 운동입니다. 맞아? 이 얘기라고요.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는 수직 속도는 없고 수평 속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직 쌍방으로 공을 던졌을 때와 포물선으로 던졌을 때 최고점의 모습은 달라요. 연직으로 던지면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포물선으로 던지면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0이 아니고요.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수평 속도를 그대로 같습니다. 수직 속도만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4월 말쯤 되면 정기고사 봐서 저 옆반 애들이랑 발을 틀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지도 나갈 거 다 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반배정을 다시 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진도 더 나가지 않고 과거 기출문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자소 쓰면서 풀이 나가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출석 면접 대비, 심층 면접 대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선생님처럼 하십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말까지 미친 듯이 집중해서 내용을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자. 그게 과학에서의 수업 방식이다. 수학은요 계속 선행 진도와 중등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는 출석 면담, 심층 면접 대비 이렇게 갑니다. 네. 자.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뭐인지도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포맷 등가속도 그래프 그리고 면적 기울기가 뭐고 공식이 뭔지 봤어. 됐죠? 그거의 대표적인 거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연직 운동, 포물선 운동 이거 다 등가속도야. 알겠습니까? 포물선 운동도 등가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서 빠르기나 방향이 변화돼 그 변화시키는 원인은 알자임이야. 기억나죠? 그래서 알자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알자임과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다 배웠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게 물리에서 가장 베이스예요. 그걸 끝내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번 주하고 오늘까지가 내용이 되게 하드합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몇몇 개의 문제를 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원을 하지만 물리원의 심화는요. 아까 그린 것처럼 1사분면과 4사분면을 다 그리는 이 문제가 물리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는 물투를 해야 물리원의 심화 문제가 풀려. 이런 느낌이었어요. 됐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몇몇 개를 선생님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31분입니다. 그래서 네 20분 동안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내용할 수 있게끔 할게요.